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오늘은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제가 아무것도 띄워놓지 않았는데요. 필요한 것만 불러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 툴바가 없죠. 여기서 뷰에서 툴바 메뉴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툴셋 그리고 Getting Started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툴바가 보이겠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바닥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자, 이쪽 하단부에 있는 디멘션 항목을 상단부로 옮겨 주겠습니다. 이런 툴바 위에서 오른쪽을 누르시고 메뉴 중에서 메저먼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별도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쓰시면은 뭐 하단에 광고가 뜨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려지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위도 점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케치업은 캐드와 연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위가 다른 것보다는 똑같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맨 끝에 있는 유닛이란 메뉴를 선택하시고 맨 위에 포맷은 덱시말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면적은 제곱미터, 그리고 부피는 세제곱미터로 설정하시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끄고 다시 이 설정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들 때 어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누르거나 작업을 하면 기존의 작업 내용이 이제 끊기기 때문에 고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면과 테두리가 같이 선택이 되고 지워주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옆에 방향은 창을 지금 중간 정도에 떠 있는 창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옆에 방향을 한 5m 정도의 벽이 되도록 해줄 거고요. 그래서 5천을 입력했고, 세로 방향은 벽체의 두께가 보통 300, 350, 400 뭐 이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350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창에 이렇게 5000과 350을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밀기 도구를 통해서 벽체 높이를 줄 건데 그 전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면과 테두리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메이크 그룹을 꼭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더블 클릭해서 높이는 240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역시 그룹을 닫을 때는 스페이스바 빈 공간을 찍어서 그룹을 닫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그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꼭 없어도 되니까요. 만약에 작업을 하실 때 자, 가운데 버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누른 채로 끄면은 회전이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장면을 이렇게 가리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하이드란 메뉴를 통해서 감추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창문을 만들 건데요. 그룹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겉에다가 뭘 그려도 붙지 않습니다. 자, 사각형을 세로로 하나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한쪽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사이즈를 여기서 맞춰서 넣습니다. 바닥에 그리는 것과 틀리게 세로를 그리면 X축, Y축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유추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한쪽을 길게 하는 거죠. 창문의 길이를, 옆에 길이를 1500 정도 하겠습니다. 세로는 12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자,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이 가운데쯤에 스냅을 맞춰서 잡아주고요. 자, 밑에서부터 창문의 높이를 1200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딱 이렇게 걸리는데요. 조금 더 내리는 게 좋겠네요. 자, 밑으로. 이 벽을 위쪽으로 한 2400을 제가 잡았는데요. 한 200 정도 더 올리겠습니다. 창문은 거의 천장과 가까이 있는데 약간의 턱은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이 창문 영역을 이 박스 안에다 붙여 넣을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룹 밖에 있으면 붙지 않지만 안에다 넣으면은 이 면끼리 서로 붙어서 뚫어주거나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 컨트롤 X,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 하고 이 안에다가 에디트 메뉴,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같은 자리에 붙여 넣어지게 되고요.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클릭을 면을 해보면 선이 얇아지면서 서로 붙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구멍이 뚫리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이제 창 틀을 만들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사각형. 자, 여기에 크게 맞춰서 만들고요. 자,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렀고요. 선택하면 바깥쪽에 있는 건 그룹이 선택되고 이건 아직 그룹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오른쪽 누르고 메이크 그룹. 그룹을 꼭 해주는 이유가 다른 것과 붙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더블 클릭, 여기에서 옵셋이라는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옵셋 기능을 잡아서 살짝 안으로 넣고, 자, 옵셋을 일단 클릭하면 숫자를 그 이후에 바꾸기가 좀 힘든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하고 움직이면 자, 여기 숫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아무리 바꿔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기 전에 숫자를 입력하시는 게 좋고요. 창틀의 두께를 30을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가운데 면 선택하고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만 남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면이 안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실제로 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작업을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꺼낼 거고요. 이 두께를 240 정도를 잡겠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잡은 크기고요. 실제 창틀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재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자, 이런 창문 틀이 완성됐고요. 자, 유리 창틀을 만들겠습니다. 자, 유리 창틀은 여기에 이렇게 중간 중점을 잡아서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여태까지 그룹, 이건 아직 그룹 안 됐죠. 자, 더블 클릭, 오른쪽 누르고 메이크 그룹. 다시 더블 클릭, 그리고 창틀의 두께를 요 폭, 보통 여길 폭이라고 하고 이제 요 바깥쪽 그걸 두께라고 하는데 폭을 30 정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옵셋을 사용할 건데 이건 유리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좀 더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80 정도를 하겠습니다. 옵셋 80을 하고 밀기 도구로 여기까지 안쪽에 이 선까지 잡아 주셔야 됩니다. 보통 스냅을 잡는 게 어떤 위치를 잡기에 편하기 때문에 스냅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지나가서 클릭하게 되면 뚫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자, 이러면은 뚫리게 되죠.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창문을 만들게 돼서 나중에 유리까지 만들게 되면 복사했을 때 창문의 최종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복사는 이렇게, 자, 방금 전에 컨트롤 Z 눌러서 제가 원래대로 돌린 거고요. 선택하고 이동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한 번 누르고 떼시는 겁니다.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걸 여기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요. 창문이 바깥쪽으로 미닫이가 아니라 여닫이식으로 열리는 거라면 이렇게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창문은 미닫이죠. 옆으로 이렇게 밀어서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창문의 크기가 약간 더 옆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반대쪽에 있는 창문까지 감안해서 창문을 만드시면, 자, 이걸 더블 클릭하고 윈도우 모드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움직일 부분을 완전히 윈도우 모드로 그 안에 선택 영역 안에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선택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이동 툴, 그리고 아무 곳이나 찍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곳이나 찍으면 여러분들의 커서와 그 선택된 부분은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커서를 움직이는 것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고정하시고요. 이 X축의 고정은 방향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한번 눌러주시면 선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방향이 고정되죠. 이때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거리는 이 유리창 틀 두께의 반 정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80을 했으니까요. 40을 움직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40을 제가 입력했고요. 엔터 치면은 원래의 거리보다 40만큼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빈 공간 찍고 옆으로 클릭, 그 다음 40. 그러면 원래 위치에서 40만큼만 이동한 상태가 되는데요. 자,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잡고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키 한번 눌렀습니다. 자, Shift 가운데 눌러서 약간 이동해서 뷰가 제가 보기 좋게 바꿨고요. 끝에 붙여보면 이렇게 창문이 서로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역시 이것도 방향이 고정이 되도록 잘 움직여 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안에다가 유리,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선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바깥쪽으로. 유리의 두께는 보통 2-3mm 정도인데 여기는 5mm 정도를 해서 구분을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여기서 유리가 만들어지면 이 유리를 가운데 갖다 놓으시는데요. 정 가운데 갖다 놓으실 때 스냅은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 지금 녹색이니까 방향키 왼쪽을 한번 누릅니다. 그럼 락이 걸리고요. 여기에서 투명하게 보면 좋은데 꼭 투명하지 않더라도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운데 스냅을 잡으면 아까 잡았던 그 센터와 여기 바깥쪽에 센터가 맞으면서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게 툴바에서 오른쪽, 그리고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찍으면 이렇게 엑스레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메뉴가 생길 거고요. 엑셀을 찍으면 투명하게 돼서 이게 정말 투명하게 됐는지 돌려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사가 되면요. 안쪽에 유리창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바, 유리창, 유리 선택, 이동 툴, 그리고 이쪽 모서리를 찍습니다. 이선 모서리를 찍는 이유는 이쪽 창에도 모서리가 똑같은 데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복사할 때 여기를 찍고 움직이면 그 찍은 지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리값이 그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동한다는 걸 이제 이쪽 창문 움직이면서 아무데나 찍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복사해서 같은 지점을 찍으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창문은 모양이 다 완성된 거고요. 이제 자리를 잡아야죠. 스페이스바, 그리고 추가 선택은 컨트롤 키입니다.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창틀을 선택합니다. 유리도 선택하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동 툴, 자, 이쪽을 찍고 이 선에 스냅을 잡아서 안쪽으로 적당히 집어넣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간쯤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컨트롤 키 누르고 바깥쪽 틀 선택,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잡고, 자, 여기를 잡겠습니다. 보통 안쪽에 턱이 있는 편이니까요. 여기를 잡고 여기다 이렇게 맞추면 바깥쪽에 창문이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매핑은 이제 색이나 사진을 입히는 작업인데, 윈도우 메뉴, 디폴트 트레이, 매트리얼 선택하면 이렇게 매핑할 수 있는 게 뜨고요. 여기에서 초기화 한번 누르시고요. 기존에 뭔가 돼 있다면 그걸 이제 없애는 기능입니다. 여기 초기화 기능. 그 다음에 이게 새로 만들기거든요. 새로 만들기 누르고
이름에다가 일단 벽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런 정도의 색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어주면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 전체에 이게 맵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초기화, 새로 만들기, 그리고 창틀, 창틀은 색깔을 약간 회색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색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은 전체가 똑같은 색깔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지금 창틀과 유리만 구분하면 되니까요. 뭐 유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페이스바 빈 공간 찍고 초기화 새로 만들기 이거를 한번 누르고 기존 걸 없애고 이걸 눌러서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유리 색깔은 보통 뭐 색깔이 없는데요. 보통 파란색 많이 하거든요. 파란색 하고 이 밑에 있는 오파시티가 불투명도인데 자 이거를 한 30 정도 내리시고 이걸 찍어주면 이렇게 투명하게 유리편이 되겠습니다. VL이라든가 이런 렌더링 툴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스케치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핑을 하고 임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